안녕하십니까. 이럴 땐 이런 법 윤유라입니다. 우리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그리고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사랑 이야기를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누군가에게 열정을 바친다는 건 참 소중하고 또 낭만적인 일이죠. 그런데 그런 사랑이 고통과 폭력으로 변질된다면 세상에 그것만큼 슬픈 일이 또 없을 겁니다. 지난해 4월 19일 송파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도망가는 여성을 한 남성이 쫓아가 흉기를 휘둘러서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와 가해자는 과거 연인 관계였고 헤어진 후에도 가해 남성은 지속적으로 피해 여성을 찾아오는 등의 스토킹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오늘 이럴 땐 이런 법에서는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무서운 관심, 스토킹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법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주실 이럴 땐 이런 법의 법률 멘토 두 분 모셨습니다. 박주은 변호사 그리고 김성수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입니다. 스토킹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혹시 두 분은 비슷한 일로 뭐 곤혹을 치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를 따라다니는 사람 없고요. 네. 저 역시도 그렇고 제 후배 중에 네. 정말 어떤 여학생을 좋아했던 후배가 있었는데 대학 다닐 때 네. 그 아이가 이제 맨날 짜는 거예요. 이 여학생이 가는 길마다 꽃다발 들고 서 있고 수업 다 똑같은 거 따라 듣고 무섭네요. 무섭죠. 네. 그때는 몰랐었는데 지금 보면 이게 그 스토킹이다. 근데 그 친구가 정말 열정적으로 그 여학생을 사랑한 것처럼 보였지만 네. 사실은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그 여학생도 이 남학생을 괜찮게 생각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뭐 어디 갈 때마다 있으니까 어디 뭐 할 때마다 뚝 서 있고 이러니까 결국은 이 여학생이 이 남학생을 진짜 증오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헤어졌어요. 뭐 네.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러니까 스토킹과 뭔가 사랑에 네. 그 뭔가 그 선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느꼈어요. 진짜 10번 찍어도 안 넘어간 나무는 정말 많구나. 쓸데없이 사지 말자. 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착도 병이잖아요. 병이죠. 그렇죠. 예. 네. 김성수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예, 저도 남자다 보니까는 저를 뭐 쫓아다니거나 이런 사람은 없었고 네. 저는 이제 상담 같은 거를 가끔 이렇게 무료 상담 같은 걸 가는데 그런 데 가면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저 이런 스토킹을 당하고 있어요. 이렇게 상담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는데 이게 들어보면은 딱 지금 뭔가 나타난 건 아닌데 굉장히 공포심이 날 수가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네. 뭐 맨날 따라온다든지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 서 있는데 이게 상대방은 어떤 돈지를 모르니까 얘가 나한테 무슨 해코지를 하려고 하나? 이럴 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법 자체는 그 굉장히 경미하게 처벌을 하거나 아니면 뭐 그 접근금지 가처분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것도 사실 오히려 이런 걸 해서 상대방을 자극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조언을 해드리기가 굉장히 애매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많이 고민을 했던 그런 맞아요. 사례가 거기에 있습니다. 대한 이야기도 오늘 좀 자세하게 좀 짚어볼 예, 그래야 될것 텐데요. 같습니다. 제가요, 스토킹이라는 것의 사전적인 정의를 좀 먼저 찾아봤습니다. 타인의 의사에 반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실 그 오프닝에서 소개했던 그 남성, 살아있는 동안에도 괴롭혔고 거기에다가 살인까지 저질렀다면 진짜 죄질이 너무 나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스토커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인 정의는 사실 없는 상태고요. 네. 다만 뭐 지속적인 괴롭힘 정도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스토킹이 문제가 아니고 스토킹에서 더 나가서 지금같이 살인이 일어나는 경우거든요. 이 살인죄 같은 경우는 원래 형량 자체는 무기징역, 뭐 사형, 5년 이상의 징역인데 이거는 사실은 동기적으로 설명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무기징역. 법원에서도 이것들은 이런 판단을 했을 때는 봐주질 않습니다. 본인은 사랑이라 주장할 수 있지만 이거는 정말 끔찍한 범죄다 이렇게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보니까 사실 1심 같은 경우는 무기징역이랑 전자발찌 착용 20년을 선고를 그렇습니다. 받았는데 2심에서 다시 이제 무기징역으로 어떻게 보면 감형이 된 거잖아요. 그 이유를 들어봤더니 뭐 심신미약자다, 심신상실자다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심신상실, 심신미약이 우리 형법상으로 책임이 없다고 봐버립니다. 책임이 적다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여기가 어딘지 내가 뭘 하는지를 모르면서 어떤 행동을 했다 그러면 그거 완전 모른다 그러면 아예 이거는 무죄가 돼버리고요. 네. 약간 모르는 상태고 정신이 혼미한 상태라고 판단됐으면 네. 형을 깎아줍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게 반영돼가지고 지금 약간 깎이는 걸로 좀 보일 수는 있는데 우리 법원에서는 그런 거 인정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기사에서 사실 보면 연예인 스토킹에 대한 기사를 굉장히 많이 접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스토킹이라는 게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진짜 그 고통을 모른다는 이야기들 하는데요. 특히 이제 연예인 같은 경우 직업 특성상 맞죠. 많이 노출이 돼 있잖아요. 연예인 같은 경우는 개그우먼 이희구 씨라고 있습니다. 네. 이희구 씨 같은 경우는 7년간 너무 따라다니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본인이 좀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힘들게 했고, 탤런트 김미수 씨 같은 경우는 이 남성이 아닌 여성 스토커한테 17년간 시달렸고요. 탤런트 김창완 씨도 마찬가지로 네. 13년간 시달리다가 급기야 싸움 나가지고 코뼈가 부러지는 어머. 불상사가 일어났고, 스토커와 싸우고. 예. 탤런트 도지현 씨 같은 경우 스토커한테 납치당한 경우도 있고, 맞아요. 또 뭐 조인성 씨 같은 경우는 자기 집에 중국인 어떤 스토커라고 봐야 되겠죠. 집에 몰래 들어와가지고 어머. 집에 들어갔는데 여성이 깜짝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거는 스토킹 더하기 무단침입죄 범죄가 되죠. 예, 주거 침입죄 되는데, 아주 스토킹 때문에 연예인들 자체도 삶이 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깨어져 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이런 피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이 연예인 스토킹 얘기하다 보면 최근에 그 몇 년 전이죠. 양금석 씨 경우에 많이 힘들어하셨잖아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2012년부터 양금석 씨를 따라다니는 남성이었는데 네. 문자로 괴롭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뭐 천사다, 뭐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 사랑한다, 뭐 사진도 보내고 이랬는데, 이 양금석 씨가 사람이 좀 좋아가지고 네. 처음에는 이렇게 따라다니가지고 고소를 했는데 탄원을 해줘요. 봐주라고. 그래서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고 나왔는데, 그 이후에 다시 또 2016년입니다. 네. 작년 정도에 다시 또 접근해서 막 하고 휴대폰이나 전화번호를 바꾸니까 지인들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양금석은 어떤 사람이다, 내 거다, 뭐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다시 고소를 했고요. 결국 이번에는 실형 선고를 좀 받았습니다. 실형 선고를 네. 받았다. 처음에는 이제 그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는데 최근에 실형 선고를 받았다. 요 네. 용어 정리 우리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해보고 갈까요? 예. 집행유예는 뭐고 실형, 뭐 징역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 그 집행유예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이게 그 형벌을 주는 것 자체가 뭐 이런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사람을 다시 좀 정상화를 시켜서 사회에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경미한 범죄이고 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이렇게 구속을 해버린다거나 하면은 이게 좀 사람을 사회에 다시 돌리는 거에 대한 부분이 좀 효과가 없을 수가 있죠. 그래서 약간 경고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처럼 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한다. 뭐 이렇게 하면은 징역 1년을 원래는 받아야 되고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건데 네. 그 2년 동안 너가 아무 일 없이 있으면 그때는 그거를 그냥 형을 안 줄게. 그러니까 2년 동안 사고 치지 마. 이런 식으로 좀 이제 경고성으로 한번 주는 그런 형식으로 보시면 되고, 네. 그리고 이게 그 2년 사이에 뭔가를 했다 그러면 취소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다시 건데요. 그럼 징역을 예, 다시 선고받는 이제 거군요. 징역 선고받고 네. 다시 살아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와 별도로 형벌에 대해서 형법 41조에서는 9가지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거를 종류로 나누면 생명형, 자유형, 그리고 자격형, 재산형 이렇게 4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생명형은 다들 아시다시피 그 사형, 이 생명형이고, 그리고 이제 자유형은 방금 말씀드린 징역, 구류, 그리고 구금 이 3가지고, 자격형은 자격 상실, 자격 정지, 그리고 이제 어떤 거에 재산형은 대한 자격? 이런 뭐 변호사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뭐 특정인들은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네, 범죄를 네. 저지르는 사람은 하면 안 된다. 그럼 이제 자격을 아예 상실을 해버리거나 네.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산형으로는 벌금형 많이 들어보셨죠? 벌금형이나 구류 그리고 몰수라는 게 있는데 예. 이게 벌금형 같은 경우에 좀 많이들 착각을 하시는 게 네. 벌금형도 전과가 남는 거거든요. 아. 예, 근데 이게 돈만 내면 끝인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할 때가 있어서 네.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사형이 가장 높은 거고, 뭐 가장 낮은 건 구류 내지 뭐 가료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밑에가 징역인데, 징역도 유기징역, 기한을 정한 징역이 있고 무기징역, 기한을 정하지 않은 징역이 있는데, 이 사건은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죠. 네, 네. 목숨을 뺏진 않지만 기한을 정하지 않고 이제 징역인데, 외국에는 종신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무기징역 말고. 이거는 뭐냐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무기징역은 죽을 때까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기징역이 감형되는 경우도 있고요. 가석방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형이 있기 때문에 종신형이 없고요. 우리는 생명을 뺏어버리면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외국 같은 경우 사형이 없는 어떤 나라에서는 종신형이 일반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에 종신형이 저는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곧 무기징역인 줄 알았는데 조금 다릅니다. 아니었네요. 종신형은 절대로 못 나오는데 네. 우리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무기징역. 경우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차이가 조금 있죠. 그러네요.
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짝사랑도 좀 심해지면 이게 스토킹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반적으로 이게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사랑과 스토킹의 차이. 이거 어떻게 보세요, 두 분? 저는 좀 스타일이 화끈한 스타일이라서 좋다는데 싫다면 그만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좀 몇 번 그런 적 있어요. 계속 내 좋나 싫다 그럼 취하라 뭐 이랬는데 지금의 아내는 네. 좋대요. 그래서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예. 첫사랑입니다. 강조하시는군요. 예, 진짜고요. 네. 근데 이제 이거 기준은 조금씩은 다른 것 같은데 한 두세 번 정도 그냥 구애할 수는 있죠. 그리고 여성이 정말 또 빼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좋아요 하면서 한 번 하면 좀 이상하죠. 그러다 보니 한 번 정도 뺄 수도 있는데 몇 번이고 반복하면 그 기준은 전 두 번 정도, 두 번. 세 번 정도. 두세 번. 그 정도 얘기했다가 절대 안 돼요. 네. 치아라 네. 안 되면 그 이상 하게 되면 그게 정말 멋있게 하더라도 구애가 아닌 스토킹으로 된다. 한 세 번까지는 그래도 세 봐줄 번까지는 수 있다. 봐주고 싶다. 네, 그렇군요. 김 변호사님은요? 예, 저는 횟수보다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상대방이 저한테 공포심을 느끼기 시작하면 그때는 스토킹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예. 한 번만 구애를 했다고 하더라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대방이 튕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잘 이렇게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서 네. 딱 봤는데 나를 보자마자 뭔가 표정이 안 좋아진다든지 이러면 아 이제 스토킹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많이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뭔가 좀 제도가 정착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맞아요. 스토킹하는 분들의 그 특징이 저희가 계속 사랑이랑 스토킹 이렇게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감정 조절을 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범죄를 계속 저지르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좀 감정 자체가 극단적으로 보입니다. 너무 자기를 좀 존중한다든지 아니면 자기를 비하한다든지. 스토킹이라는 게 일반적으로는 연애하려고 생길 때도 있지만 네. 이별한 후에도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가장 문제가 네. 될 수가 있죠. 이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집착을 하고 왜 나를 버렸을까? 나는 이 대단한데 아니면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데 일반적인 감정의 어떤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이 분노 조절 장애라 그러죠. 그런 경우 이제 범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네. 사실은 스토킹이 그 이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연애나 어떤 만남이 끝난 후에 그 이별했을 때 생기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좀 정리도 잘 네.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스토킹이 무서운 게 아까 제가 그 앞서서 소개해드린 그 사례에서는 목숨까지 뺏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스토킹을 국내에서는 그냥 정말 단순한 경범죄로만 해당된다라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문제가 이 사람이 저를 스토킹을 합니다라고 신고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냥 뭐 8만 원 정도 벌금형에 끝나고 오히려 끝나고 나서 더 복수를 한다든가 더 괴롭히는 경우가 있어서 그게 무서워서 또 맞죠. 신고를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우리 현행법 지금 스토킹 처벌은 딱 하나입니다. 지속적 괴롭힘,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하고 있고요. 8만 원 범칙금이에요. 뭐 벌금도 아니고 범칙금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도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2회까지는 괜찮고요. 3회부터 성립해요. 3회까지 괴롭히고 8만 원 내고 또 3회 한 8만 원 내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토킹 자체로는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상태고. 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스토킹에서 예를 들어서 뭐 주거를 침입한다든지 네. 누구를 때린다든지 네. 누구를 뭐 협박하면 다른 형법 범죄가 되는데 네. 그렇게 하지 않고 뻔히 쳐다보는 사람도 있어요. 계속 정말 무서워요. 그거 진짜 어떤 행동도 안 하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이 사람이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미치거든요, 사실은. 네, 네. 그런 행동에 대해서 처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지속적 괴롭힘도 아니거든요. 외국 같은 경우는 프랑스나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스토킹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지금 없기 때문에 실제로 좀 더 문제된다. 뭔가 행동을 해야지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폭력을 행사한다든가 협박을 한다든지, 협박을 한다든가 욕을 한다든지 아니면 막 만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돼야지만이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처벌의 공백이 아닌가. 그리고 네. 이런 부분이 가장 무서운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제가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스토킹 법안이 그 발의가 된 지 20년이 됐다고 해요. 그동안 뭐 스토킹에 대한 강력한 법안을 만들자 이런 의견이 7번 정도 미끄러졌다고 하던데. 최근에 이제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이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네. 발의가 됐는데 문제는 이 국회에서 통과가 좀 논의는 많이 되고 있는데 통과되는 게 조금 묘연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 국회가 안 열리고 있고 네. 그 내용은 스토킹의 범죄를 규정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폭행 협박인데 스토킹 이상이 된다 그러면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 무조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 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바로 접근 금지를 해주면서
법원에 후 통보하는 그런 제도, 그런 제도를 스토킹 특례법에 이제 해놨는데 네.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아직도. 지금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고 네. 사실은 이 법안 좀 통과가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하루빨리 좀 통과가 네. 됐으면 좋겠네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좀 스토킹을 굉장히 무겁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일본, 미국, 영국 이런 데는 다 스토킹 관련 법안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90년에 캘리포니아주에서 처음으로 이제 스토킹 법안이 입안이 되고 네. 그 다음에 뭐 각 주마다 조금씩 내용은 다른데 다 스토킹 법안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00년에 스토킹 관련 법이 제정이 되고 네. 일본은 조금 특이한 부분이 이제 경한 스토킹 행위, 중한 스토킹 행위 아.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중한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는 좀 더 강하게 처벌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스토킹을 방지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좀 첨언을 드리자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스토킹이라는 게 정말 가만히 보고만 있고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상대방을 보면 이게 아 무슨 일이 날 것 같다 이럴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경찰에 가서 신고를 하면 경찰에서는 그분이 한 게 뭐가 있는데요. 그렇죠. 예, 이렇게 되면서 하다 결국 살인 사건까지 나고 오히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게 신고를 피해자가 직접 하게 되면 네. 이 가해하시는 분 쪽에서는 굉장히 나쁜 마음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꼭 피해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인지를 해도 처벌을 가능하게 하면은 아. 이 좀 이렇게 뭐 원망이라는 게 분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조금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자, 그리고 우리가 스토킹에 관련된 표 하나를 준비를 했거든요. 이걸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스토커 피해가 무려 22,737건이었다고 합니다. 그 지난해에 비해 전년도에 비해서 무려 약 800여 건이 증가해서 4년 연속으로 2만 건을 넘겼는데요. 특히 피해자가 90% 이상이 여성이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피해자 연령이요. 10대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10대도 있었습니다. 네. 아니, 어린이들이 뭘 한다고 그러니까요. 이런 짓을 또 벌였는지 모르겠고요. 또 보시면 피해 관계가 가장 높은 게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그 연인 관계였는데 요게 의미하는 게 또 있을 것 같아요. 예, 10대도 비율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스토킹을 하시는 가해자분들이 연령을 상관하지 않고 하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뭐 10대가 가해자일 수도 있는데 아. 20대가 가해자일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30대가 가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연인 관계가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아까 변호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이게 2년을 가지고 있다가 2년이 이제 헤어지게 되면 그 연인 관계에 있을 때는 굉장히 세상의 전부 같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싸우다가 뭐 바로 헤어지는 게 아니라 싸우다가 붙었다가 이렇기 때문에 다시 붙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처음에는 좀 착오를 해서 집착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안 받아주면 그거에 대해서 배신감도 느끼고 상실감도 네.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또 굉장히 스토킹하기 용이하거든요. 어디에 다니는지, 그러네. 집 주소, 비밀번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손바닥 안에 있는 거죠. 그렇죠. 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말하면 조금 냉정하긴 한데 만날 때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주먹을 막 쥐는 남성들이 있어요. 여성도 마찬가지지만 화가 날 때마다 뭐 확 벽치고 이런 사람들은 폭력성이 내재돼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폭력이 한번 발현됐을 때는 폭력을 발현됐으면 한 번만 하고 말진 않습니다. 그쵸. 한 번이 어렵죠. 한 번이 어렵지 어. 하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네. 한 번 하면 조치를 취해야 돼요. 만나지 말아야 됩니다. 네. 두 번째로 만약 헤어지게 된다고 했을 때는 좀 정리를 잘해야 된다고 의사 표현을 잘해서 헤어져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성도 아니면 남성도 피해자 될 수 있지만 조금 정확한 의사 표시가 아니라서 상대가 이해할 수 없게 계속 그렇게 한다 그러면 다른 범죄로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대처를 잘해야 되고 또 남한테도 알려야 돼요. 네. 가족이나 주위 사람한테 저 사람하고 헤어졌는데 그 사람이 네. 계속 온다든지 알려서 좀 주위의 도움을 좀 구해야 되지 않을까. 네, 좀 헤어질 땐 좀 단호하게 확실히 선을 탁 그어야 참 돼요. 쉽진 않은데 너무 단호하게 하는 것도 그렇긴 한데 아, 우리 박 변호사님이 마음이 약하셔서 또 그런 거. 단호하게 해야 됩니까? 네, 해야죠. 우리는 끝입니다라는 선을 딱 정확하게. 그래서 한 번 더 오면 고소 바로 해버리고 그럼 괜찮네요? 스토킹법이 통과되면 네, 이제 네, 그게 네. 가능하죠. 그러네요. 왜 왔어? 어. 바로 신고. 응. 나 무서워. 예. 나 지금 공포심에 그래서 떨고 있어. 스토킹 그 처벌 특례법이 필요한 네. 부분도 그 부분이에요. 맞아요. 예. 네. 김 변호사님은요? 때문에 이 헤어짐을 고하는 뭐 연인 입장에서도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너랑 헤어지는 거다라고 조금은 더 상대방한테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좀 주고 그리고 또 이게 뭐 환승 이별이라고 하죠. 다른 사람 뭐 이렇게 배신감을 너무 느낄 수 있게 그렇게 하면은 네. 아무래도 이제 상실감을 안 그래도 얻을 텐데
더 원망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얘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뭐 망했어 이렇게 네.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조금 이렇게 자제를 해서 연인 간에 최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그러니까 존중은 해주되 다 넣어야 된다는 네. 게 그것도 막 맞습니다. 쉽진 않은데 그렇게 해야지만이 추가로 이어질 수 있는 불상사 아니면 범죄를 막을 수 있다. 맞습니다. 이별하기 전에 어떤 연인의 그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고 또 이별할 때도 진짜 부드럽게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지만 조금 더 단호하게 네. 단호함을 좀 갖춰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스토킹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두 분의 한 줄 평 오늘도 좀 네. 들어봐야죠. 대부분의 나무는 10번 찍어도 안 넘어갑니다. 아니 10,000번 찍어봐요 넘어가는지. 안 넘어갈 나무는 안 넘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10번 찍어도 안 넘어간 나무 없다. 이거 말은 틀린 말입니다. 한 3번까지만 찍어라. 대충 찍다가 도끼 빠지면 그만해야 됩니다. 네. 10번 알겠습니다. 찍으면 나무가 아프겠죠. 오, 그렇죠. 넘어가진 않고 아플 맞네요. 테니까 문제가 있겠죠. 네, 김 변호사님의 한 줄 평은요? 저는 자기를 꾸미고 그 관심을 자기한테 주다 보면 뭐 그 사람이 저한테 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또 다른 저한테 좋은 인연이 생길 수가 있는 건데 네. 이게 나한테 집중하도 저쪽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는 네. 그런 좀 마음에 안 들게 돼서 일이 생기는 거니까 나한테 집중하자. 그게 좋을 것 김 같습니다. 변호사님의 한 줄 평이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좀 좋아요. 된 네. 것 같아요. 제가 많이 네. 신경 쓰고 있습니다. 마음에 제일 듭니다. 많이 신경 쓰고 집착은 나에게 하자. 알겠습니다. 스토킹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주변의 도움과 관심이 꼭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스토킹에 대한 사회적 관심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통받는 사람이 없도록 합리적인 법률과 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스토킹과 관련된 법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최근 SNS로도 개인 사생활에 대한 많은 정보가 노출이 되다 보니까 스토킹 피해가 발생하는 빈도도 더 늘어날 것 같기도 한데요. 예전에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생각으로 상대방이 싫다고 해도 끝까지 구애하고 했었죠. 하지만 요즘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보이지 않는 고통, 스토킹. 혹시 내 행동이 누군가에게 고통이 되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법률 멘토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유익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다양한 생활 법률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아래 주소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법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재밌고 유익한 법과 함께라면 이럴 땐 이런 법! 온라인 게임 지린이를 즐겨하는 게임왕씨. 오늘도 어김없이 게임에 접속을 하고 게임왕씨 뒤로도 많은 유저들이 접속하기 시작합니다. 하이루, 오늘도 달려봅시다. 지금 어디에서 사냥하고 계세요? 저 오늘 축대이랑 축제를 먹었어요. 대박! 축하 축하! 혈맹원들이 차례대로 접속하고 본격적으로 사냥에 나선 게임왕씨. 혈맹, 게임 유저들의 커뮤니티 시스템, 유저의 연합체로 길드와 유사하다. 하하, 그렇지. 우후, 고마워요, 버그곰 씨. 방어 잘해줘서. 누구야? 아, 나방정 씨.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아, 진짜 모아둔 거 다 날렸잖아. 에이. 게임왕은 나방정이라는 사람 때문에 게임에서 져서 기분이 나빴지만 다음 사냥에서의 승리를 기약하며 게임을 끄고 나가려고 하는데요. 그때 나방정 씨가 쪽지를 보내옵니다. 야, 게임을 똑바로 해야지. 누가 할 소리예요? 지금 그쪽이 방어 못해서 진 거잖아요. 됐어. 말을 끄는 나방정 씨는 갑자기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모인 채팅방에 게임왕 씨는 대머리래요 라고 남깁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진짜냐며 게임왕 씨를 대머리라고 놀리기 시작하는데요. 대머리가 아닌 게임왕 씨는 그만하라고 말리지만 나방정 씨는 멈추지 않습니다. 저 대머리 아니고요. 이제 30살밖에 안 됐어요. 30살인데 벌써 대머리예요? 아이고. 정말요? 어떡해. 대머리가 어때서요? 게임왕 씨 게임 하나는 엄청 잘하는데. 저 대머리 아니라니까요.
이제 다시 게임하시죠, 다들. 대머리를 왜 부끄러워하세요? 이보세요, 나방정 씨. 저 대머리 아니라고요. 부끄러워 마세요. 자꾸 그러면 나방정 씨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겁니다. 정작 자신은 대머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방정 씨 때문에 채팅방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놀리자 화가 난 게임왕 씨는 나방정 씨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겠다 마음을 먹습니다. 과연 나방정 씨의 행동은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행위일까요? 1번. 대머리라는 표현이 게임왕 씨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아니다. 2번. 비록 대머리는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거짓을 알렸으므로 명예훼손이다. 네, 정답은 1번. 대머리라는 표현이 게임왕 씨의 사회적 평가나 가치를 저하시킨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하기 어렵다입니다. 이 사례에서 나방정 씨와 게임왕 씨는 직접 대면한 적이 없고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기 위하여 모욕을 주기 위하여 사용한 것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객관적으로 그 표현 자체가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나방정 씨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